안녕하세요. SJTV의 SJ입니다. 이번에는 색스폰 레슨에 관련된 내용은 아닌데요. 색스폰 중고거래 18년 전문가의 소소한 팁. 제가 중고거래 마스터까지는 아니지만 저도 한 18년 동안 색스폰 나라라든지 뭐 중고거래 같은 각 사이트, 해외에서는 뭐 이베이라든지 야후 옥션이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뒤져서 관심을 가졌죠. 구입도 해봤고 실제로 뭐 실패도 겪어봤고 사기도 당해봤고 엄청 많은 경험들 해봤는데요. 근데 저도 위탁을 받아서 위탁 판매까지도 해봤습니다. 제가 판매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인들 자신이 뭔가 이렇게 해결할 수 없어서 그런 부분들을 도와드린 적은 옛날에 몇 번 있었는데, 아직까지도 그 블로그를 보고 연락 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. 예. 판매가 된 지 한 10년이 넘었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 있습니다. 이제 개인차가 분명히 있겠지만 고민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 영상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제가 크게 사기 같은 안 좋은 악기를 사게 된 경험이 한 번 있었는데요. 첫 번째가 악기였습니다. 셀마 악기인데요. 셀마 블랙 2였고요. 영국에서 이베이에서 구입을 하신 분이 저한테 팔게 됐는데, 사실 이제 그 당시에는 저도 이제 초보이다 보니까 뭔가 정확한 체크를 해보지 않고 악기에 대한 톤이라든지 그 느낌에 대해서만 중요시했던 감성적인 시절이 있었는데, 그 시절에는 악기를 딱 불었을 때 소리가 너무 좋고 어둡고 다크한 느낌의 그 파워풀한 느낌들을 너무 좋아해서 외관상에서도 그 뿜어져 나오는 포스가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그 느낌에 반해서 사게 됐는데, 이제 사고 보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단점이 보이더라고요. 근데 이제 그것들이 미리 사기 전에 보였어야 되는데, 보니까 뭐 사이드 키가 변형이 돼 있고 저음 도소리가 나지가 않고 말도 안 되는 그냥 난장판의 상황이 왔습니다. 근데 그 상황에서 안 좋은 상태 악기를 제가 계속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. 쓸만했으니까 그냥 썼겠죠. 네, 사용을 하고선 유학 시절에 이시몰이라는 악기사가 있는데 그 리페어를 굉장히 잘하고 일본 또 최고의 악기사입니다. 그래서 그 악기사를 통해서 수리를 맡겼습니다. 네, 수리를 맡겼는데 거기서 이제 대부분 악기를 딱 받아보면 어떤 게 상태가 안 좋은지 체크를 일단 먼저 합니다. 자기네 본인들이 체크를 해서 어떤 부분이 이상이 있고, 일단 그러니까 불어보지는 않은 상태에서 체크를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불어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게 봤을 때 체크가 되는 거랑 뭐 만져봤을 때 체크가 되는 뭐 두 가지 체크를 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체크를 해서 나온 결론은 일단 전체 수리였습니다. 예, 오버홀이었고요. 그래서 전체 수리를 통해서 이제 악기가 고쳐졌습니다. 약 2주간 정도 걸렸는데요. 거기서는 어느 부분을 수리를 한 다음에 그걸 또 고정시켜 놓고 또 수리를 한 다음에 고정시켜 놓고, 우리가 악기 새 악기 받으면 고정돼 있습니다. 세팅은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. 이제 그렇게 세팅된 거를 받아보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뭐 중간에 불어보시기도 했겠죠. 어느 부분이 잘못됐고 어느 부분이 잘못됐다라는 것들을 이제 일일이 설명을 다 해주세요. 그 당시에 뭐 그래도 이제 뭐 약간 미천한 일본어 실력으로 이제 알아듣고 뭐 이제 모르는 것들은 적어달라고 해서 이제 체크를 했었는데, 그때 이제 그분이 딱 한마디가 이 악기는 셀머가 아니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. 그럼 뭐야 이게 무슨 악기야 그랬는데, 악기는 분명히 셀마라고 써져 있고 액션 2라고 써져 있었습니다. 블랙이기도 했고. 근데 이제 그분이 설명하시기는 이제 스프링부터 뭐 패드, 뭐 각종 파츠 같은 것들이 셀머가 아니었고 뭐 야마하 스프링도 있었고 뭐 그걸 보시면 아나 봐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집대성한 악기라고 하시더라고요. 근데 그걸 고치려고 무려 한 그 당시에 90만 원, 한 100만 원 가량 되는 돈을 지불하고 오버홀 전체 수리를 했습니다. 오버홀을 했습니다. 어쨌든 고친 것들을 다 설명을 듣고선 그 자리에서 불어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. 너무 소리가 너무 좋아서 그때 당시부터 제가 아마 뭔가 악기에 대한 수리, 그다음에 악기에 대한 뭐 상태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. 이게 이 악기의 상태에 따라서 악기가 바뀔 수가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된 거예요.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인식을 하고 뭐 그 이후에 뭐 마우스피스라든지 뭔가를 구입을 할 때도 주변에 다른 분들 지인을 통해서 제가 이제 구매를 도와줄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체크를 하고선 구매를 도와드렸던 것 같아요. 지금까지는 이제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이었는데,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이제 뭔가 구구절절한 옛날의 에피소드를 풀었습니다. 이쯤에서 이제 잘라서 세 가지 정도를 추릴 수가 있겠는데요. 일단 첫 번째 악기를 구입하실 때 제일 먼저 봐야 될 것은 외관입니다. 벨이라든지 뭐 U자관, 그다음에 뭐 바디, 그다음에 뭐 넥 부분, 그다음에 뭐 여기 각종 뭐 스프링이라든지 뭐 패드 상태, 뭐 이런 것들을 봐야죠. 일단 뭐 보면은 뭐 요즘에는 이제 워낙 눈썰미들이 좋으셔가지고 수리를 했는지 뭐
리락한지 뭐 이런 것까지 구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근데 그런 분들은 뭐 당연히 더 잘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. 이제 만약에 좀 외관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고 좀 심각한 손상이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면, 물론 이제 파시는 분이 그런 걸 좀 더 정직하게 얘기를 해주신다면 훨씬 좋겠지만, 그걸 안 하시고선 약간 숨기시는 분들, 약간 사기꾼들이 있어요.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괜히 사설이 많습니다. 막 이 악기에 대한 뭐 가성비가 좋다는 몇만 번대라든지 뭐 이상한 막 뭐 얘기를 많이 합니다. 사실 진짜 좋은 악기는 소리로서 답을 하니까요. 그래도 이제 외관이 중요한 분들이 꽤 많거든요. 사실 대팔 수도 있다라고 생각. 사기 전부터 대판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만, 어쨌든 간에 그래도 뭐 자기 물건인데 뭔가 기스가 나 있거나 뭔가 수리가 되어 있는 흔적이 있다라면 굉장히 불편하겠죠. 그렇기 때문에 외관이 먼저 패스가 돼야지 두 번째로 가게 되는 겁니다. 좀이라도 불편하고 뭔가 수리하는 흔적들이 마음에 안 들거나 이게 좀 그렇다라고 하면 일단 패스를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. 제 생각에는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, 외관이 패스가 되었다면 이제 스프링이라든지 이런 상태들을 테스트를 하는 게 좋습니다. 말 그대로 지금 소리가 들리시죠? 이런 식으로 통통통 거리는 소리가 나고,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통통통통통통통 이런 소리가 나잖아요. 지금 우리가 손가락을 움직일 때마다 이 탄력, 스프링에 대한 탄력에 따라서 이 악기에 대한 상태를 좀 더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. 왜냐면 이 스프링이 좋을수록 뭔가 이 키가 차고 나오는 느낌이 틀리거든요.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. 왜냐면 우리가 그 손가락 핑거링을 할 때, 스케일을 할 때 절대적으로 문제가 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핑거링으로 체크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. 이런 식으로. 그 다음에 소리가 들리는 거에 따라서 음정 체크까지도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. 왜냐면 음정이 좋은 악기들은 소리가 되게 맑고 뭔가 음이 들리는 듯한 느낌이 좀 나거든요. 그런 것들이 좀 더 맑고 좀 깔끔하게 멜로디컬하게 들린다라는 거를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고 나서 이제 담보 상태도 보시고요. 담보 상태가 어떤지. 뭐 이건 외관적으로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스프링이 강한지 약한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세 번째는 이제 스프링도 통과됐다면 이제 대망의 테스팅이죠. 시연이죠. 근데 이때 주의할 점은 자신이 불던 이제 마우스피스라든지 리가처, 그 다음에 리드, 목걸이 챙겨가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야 정확히 테스팅이 가능합니다. 왜냐면 내가 평상시 불던 세팅이어야지만 아무래도 기존에 있던 내 악기랑 비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제일 가장 베스트한 세팅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, 평소에 내가 잘 불던 연주를 하는 걸로 테스팅을 하면 별로예요. 이제 그거는 제일 나중에 하는 부분이고, 처음에는 저음부터 스케일도 해보고 저음, 중음, 고음까지 밸런스를 내가 좀 느껴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스케일도 불어보고, 그다음에 저음은 소리가 쉽게 나는지, 고음 부분에서 쉽게 나는지, 뭐 좀 더 잘 부시는 분들은 뭐 플랫까지 체크를 해보시고 어느 정도 감이 잡힌다면 자신이 해보고 싶은 연주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. 여기까지 이제 세 가지 방법이고요. 사실 초보자가 악기를 구입하기 전에 전문가의 충분한 상담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거에 대한 가격이 어떤지, 이 악기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게 뭐 몇 년 썼다는데 뭐 어디가 뭐 문제가 있다더라, 아니면 뭐 상태가 엄청 좋다더라, 이런 것들을 좀 주변에 잘 보시는 연주자라든지 전문가한테 꼭 물어보셔가지고요, 선생님이라든지 체크를 받고,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자기가 연주를 잘 못하거나 아직 초보자라고 하면 혼자 가는 것보다는 연주를 좀 할 수 있는 분들을 동행해서 같이 가서 체크를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. 본인이랑 또이또이한 사람하고 같이 가서 둘 다 뭔가 잘 몰라가지고 덜컥 사버려가지고 뭔가 속이 문제가 된 그런 악기를 구입을 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마지막 팁입니다. 색스폰 하시는 분들 중에서 좋은 분들 아주 많지만 사기꾼이 굉장히 많습니다. 저도 사기를 당한 적이 있고, 본인이 이 사람을 판단해서 뭔가 초보자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자기 가진 스킬을 보여주면서 악기에 대한 상태를 좀 페이크스럽게 보여주고 말을 많이 해서 이제 강매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, 이제 그런 분들은 약간 믿고 거르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무조건 상태를 보고선 확인하고서 사시는 게, 왜냐면 단돈 뭐 1, 20만 원 하는 악기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심사숙고해서, 또 너무 까다롭게 굴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처음에 테스팅을 하러 오셨을 때 꼼꼼히 잘 살펴보시고 악기 상태가 어떤지 보신 다음에 좋은 거래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꼭 부탁드리겠고요. 알람 설정하시면 다음 영상을 보다 빠르게
감상하실 수 있습니다. 예, 질문은 댓글을 통해서 해주시고요. 제가 틈틈이 답변해드리거나 영상으로 답해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앞으로도 더 질 높은 영상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.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SJ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